이번 영상의 주제는 완전히 처음 하는 생 초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최대한 빨리 문을 두드려라. 아나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준비하시길, 뛰어들기를 추천합니다. 아나운서 준비에서 사실 나이는 스펙이에요. 이게 좀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 이 채용 과정에서는 어린 친구들이 좀 유리한 게 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많이 들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아나운서가 되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꿈꾸는 방송국들이 있죠. 공중파 3사. 그래서 KBS, MBC, SBS. 그걸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합격한 MBC 강다은 아나운서, 그리고 그 전에 합격한 박소영 아나운서 둘 다 29살에 붙었어요. 같이 준비하고 합격을 시켰던 나이가 딱 29이었는데 30살이 되기 완전 끝자락에 있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빅데이터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3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마지노선의 나이는 29입니다. 30 이후에 되는 경우도 있기야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일반화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3사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29살에는 합격을 한다를 목표로 세우고 준비를 하자. 그럼 자, 역산을 해볼게요. 보통 29살에 대형사를 간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완전 생 신입이 3사를 들어가긴 좀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딘가에서 방송 경력을 좀 쌓고 3사를 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앞에 그 전에 경력을 쌓는 시간을 2년 정도 경력을 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27살에는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근데 바로 경력이 생기기 어렵잖아.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1년이라고 또 잡으면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나이, 저는 26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르친 친구들 중에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합격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지금 연합뉴스TV에서 뉴스캐스터로 있고 매일경제TV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 김기은 아나운서. 기은이는 저랑 같이 21살? 와, 제 기억에 21살인데? 엄청 어릴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부터 같이 지원을 하면서 결국에는 대학교 졸업 전에 방송 경력을 본격적으로 쌓기 시작한 거죠. 바로 어제 합격한 KBSN 스포츠의 전세연 아나운서. 태연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 대학교를 졸업을 안 했어요. 준비를 시작한 지 이제 딱 1년이 됐고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지금 방송 경력을 쌓기 시작한 거죠. 아나운서를 준비해야 하는 나이의 왕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최종 목표 정하고 그 목표에 다다르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를 역산해서 최대한 빠르게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취향을 가져라. 제가 이야기하는 취향은 경험, 취미, 강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아나운서를 준비한다고 하면 아나운서와 관련된 대외 활동만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인턴 기자, 대학생 기자단, 홍보대사, 홍보 모델 이런 것들. 뭔가 전면에 나서거나 언론사와 관련된 활동들이란 말이에요. 이력서에 써있는 그걸 딱 보면 아, 얘 아나운서 준비생이라서 이런 거 했구나 이런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과연 면접관들에게 흥미를 줄까?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게끔 하는 이 실마리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은 건 별로 매력이 없어요. 이 친구가 의외다 이런 걸 느끼게끔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또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니까 해야지 이런 억지스러운 거 말고 그냥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보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냥 색종이 접기가 좋아 그럼 그냥 색종이 접기를 하는 거예요. 맛에 일가견이 있어. 그것도 뭐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그럼 뭐 떡볶이 동아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인디밴드를 너무 좋아해서 인디밴드 관련된 SNS 계정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진짜 관심사가 뻗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가 됐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진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번에 MBC 붙은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정리정돈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리정돈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많이 풀었어요, 면접에서. 근데 정리정돈이 아나운서랑 관련이 있나요? 정리정돈을 잘한다고 아나운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리정돈을 못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왜 이 정리정돈 자격증을 땄을까? 궁금하잖아. 그런 게 다 나중에 면접의 소스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걸 억지로 면접에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이런 걸 꼭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나 이거 잘하게 됐네? 이런 것들이 저는 생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대입을 하려고 고등학생 시절에 천편일률적인 공부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알아야 되는 시간이고, 나중 되면 막상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아나운서랑 전혀 관련이 없어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오래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나운서 역량과 이 뾰족한 어떤 꼭지점이 만나서 전문적인 내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 TV를 봐라. 아나운서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물론 좋고 안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도 보세요. 그냥 보세요. 과연 방송에서 사람들은 어떤 말투를 쓸까? 빠르게 체득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아나운서를 준비한다는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나오는 방송을 잘 안 봐요. 몰라.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나운서가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방송을 진행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TV를 그냥 보세요. 재밌게. 그게 퀴즈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여행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다큐멘터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송에서 쓰는 방송 화법은 이런 거구나. 지금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거구나에 대한 감도 빠르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TV랑 유튜브를 보는 게 공부라니 너무 개꿀이잖아.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말에 좀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소개팅을 받고 절대 안 만나는 남자가 있어. 맞춤법을 틀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나기 전에 막 카톡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유독 맞춤법을 많이 틀리면 그냥 저한테 거슬리는 사람인 거죠. 쓰는 게 좀 맞는 표현인가? 이게 맞춤법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물어보세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냐면요. 국립국어원 카톡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카톡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냥 답변을 해줘요. 사람이 답변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잘 모르겠는 거, 아리까리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이건 1번 내용이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교육과 관련된 겁니다. 아나운서 학원을 꼭 다녀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나운서 학원은 효율성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준비 기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를 고민하는 곳이라는 거죠. 혼자 준비해서 대형사 시험을 잘 치러서 붙거나 어딘가에 또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려면 혼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분명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운서 학원이라는 곳은 이미 합격했고 합격자를 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까에 대한 고민을 골똘하게 한 곳 아니겠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이걸 붙을 거야를 알려주는 곳이니까 최대한 돌아가지 않고 직선에 가깝게 아나운서 준비 과정을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나운서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나운서 준비 기간과 깊이가 절대 비례하지 않습니다. 길게 준비했다고 절대 합격률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준비 기간은 짧은 게 제일 좋아요.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효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아나운서 학원이 그 효율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학원을 다녀야 무조건 아나운서가 되는 거야. 아나운서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나운서가 안 돼. 이건 땡! 절대 아님. 혼자서 해도 돼요.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 겪지 않아도 되는 실패를 최대한 줄여주는 곳이 학원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다.
번외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상담 채널에 이런 카톡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학원에 가도 될까요? 그럼 뭘 준비하고 학원에 올 생각인 거야? 어줍지 않게 뉴스를 따라하는 걸 좀 경계해라 라고 하고 싶어요. 자칫 잘못 만들어진 버릇은요, 진짜 고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학원에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아나운서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